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 산업 엔진과 주택 시장의 운명이라는 글인데요. 제목부터 흥미롭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주택시장 참 많이 비교되잖아요. 맞아요. 왜 한쪽은 계속 오르고 다른 쪽은 이렇게 장기 침체일까? 인구나 금리 얘기는 많이들 하는데 그것만으로는 뭔가 좀 설명이 다 안 되는 것 같았거든요. 그렇죠. 뭔가 핵심적인 걸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죠. 네. 근데 오늘 이 자료가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드는 것 같아요. 이 표면적인 요인들 너머에 있는 더 근본적인 동력, 그걸 봐야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산업의 흥망, 여기서 시작해서요. 네. 이게 도시의 집적으로 이어지고 아하. 또 그게 소득의 증감을 만들고 마지막으로 주택 가격의 변화까지 이 네 가지가 맞물려 돌아가는 거대한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와, 거대한 톱니바퀴 같은 느낌이네요. 네, 정확히 비유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왜 한국과 일본이 다른 길을 걷게 됐는지, 그 뿌리를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저희와 함께 이 복잡한 기계의 내부를 한번 들여다보시죠. 네,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세요. 이 자료의 핵심 주장은 명확해요. 주택 시장을 볼 때 인구다, 금리다 이런 개별 톱니바퀴만 보지 말라는 거죠. 네, 전체 시스템이 어떻게 연동되는지 그 큰 그림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방금 말씀하신 그 네 개의 톱니바퀴, 산업, 도시, 소득, 주택 가격, 이 연결고리가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게 바로 첫 번째, 산업인 거죠. 정확합니다. 모든 변화의 출발점이죠. 한 국가가 그 시대가 요구하는 고부가 가치 성장 산업, 이 자료에서 말하는 산업 엔진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산업 엔진. 네. 이 엔진의 힘이 얼마나 좋고 또 계속해서 새롭게 돌아가느냐가 결국엔 그 도시에 사람이 얼마나 모이는지, 또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어떤지, 그리고 마침내 부동산 가치까지 결정짓는 뭐랄까 가장 근본적인 변수라는 분석인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제조업이 강하다 이런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계속해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새로운 성장 동력이 있느냐, 이게 핵심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혁신하면서 세계 시장에서 돈을 벌어들이는 그런 산업 말입니다. 이 산업 엔진의 상태에 따라서 국가의 운명이 갈리는데 자료에서는 이걸 성공 사이클과 실패 사이클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더라고요. 네네, 그 두 가지 사이클 개념이 아주 인상 깊었어요. 먼저 성공 사이클은 어떤 건가요? 일단 혁신적인 산업이 딱 나타나서 세계 시장을 막 주도해요. 그러면 당연히 연봉 높은 좋은 일자리가 막 생겨나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똑똑한 인재들하고 또 투자 자본들이 그 산업이 있는 도시로 막 몰려드는 겁니다. 사람이랑 돈이 모이는군요. 네, 도시가 막 북적북적해지면 자연스럽게 도로 깔고 학교 짓고 병원 만들고 이런 인프라 투자도 늘어나고 사람들의 소득은 더 올라가겠죠. 네네. 이렇게 주머니가 두둑해진 사람들이 이제 더 좋은 집, 더 넓은 집을 원하게 되니까 주택 수요가 늘고 가격도 오르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말하는 겁니다. 와, 듣기만 해도 좋네요. 반대로 실패 사이클은 그럼 완전 반대겠네요? 그야말로 악순환. 그렇죠. 한때 잘 나갔던 주력 산업이 이제 시대에 뒤처지거나 경쟁에서 밀렸는데 이걸 대체할 만한 새로운 먹거리, 새로운 성장 산업을 못 키워낸 상황인 거죠. 그러면 당연히 좋은 일자리는 줄어들고 사람들은 소득은 제자리 걸음이거나 오히려 줄 수도 있겠죠. 도시는 점점 활력을 잃고 사람들은 더 나은 기회를 찾아서 떠나려고 할 거고요. 미래가 불안하니까 집 살 생각도 잘 안 들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누가 선뜻 큰돈 들여 집을 사려고 하겠어요. 결국 주택 수요는 줄고 가격은 장기적으로 하락하거나 침체되는 그런 경로를 밟게 되는 거죠. 성공과 실패. 와, 정말 한 끗 차이인데 결과는 극과 극이네요. 이 분석 틀을 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일본과 한국 사례를 딱 비교해보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먼저 일본 사례부터 한번 볼까요? 보통 일본 얘기하면 잃어버린 30년, 그 원인으로 인구 감소나 고령화, 이걸 제일 많이 꼽잖아요. 네, 그렇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그거죠. 그런데 이 자료는 좀 다른 각도에서 봐요. 인구 감소가 원인이 아니라는 건가요? 지난 10년간 한 3% 줄었다고 나오던데 그 영향이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인구구조 변화도 중요한 요인이죠. 하지만 이 자료는 그걸 근본 원인으로 보지는 않아요. 오히려 결과를 더 심화시키는 요인 정도로 보는 거죠.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아, 진짜 문제는 다른 거다. 그게 뭔가요? 바로 성장 산업의 부재입니다. 생각해보세요. 1980년대 일본, 자동차, 전자제품으로 그냥 세계를 휩쓸었잖아요. 엄청난 호황이었죠. 맞아요. 메이드 인 자펜 하면 최고였죠. 그때 도쿄 같은 대도시는 정말 사람과 돈이 몰리면서 눈부시게 성장했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예를 들어 90년대 실리콘밸리가 이끈 IT 플랫폼 혁명이라던가 아니면 2010년대 이후에 본격화된 AI 혁신 같은 거대한 산업지형 변화가 있었잖아요. 네네. 거기에 일본이 제대로 올라타지 못했다는 거예요. 기존 제조업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 유지했을지 몰라도 경제 전체 판을 키울 만한 새로운 게임 체인저를 발굴하고 키우는 데는 실패했다는 분석인 거죠. 아, 그래서 그 결과가 소득 정체로 나타났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 자료에 나온 글로벌 가처분 소득 그래프, 그거 진짜 충격이었어요. 네, 저도 보고 좀 놀랐습니다. 지난 20년간 다른 주요국들은 가소득이 꾸준히 이렇게 우상향하는데 일본만 거의 수평선이에요. 그냥 옆으로 쭉 가요. 맞아요. 이게 말 그대로 20년 동안 국민들 지갑 사정이 나아진 게 거의 없다는 뜻이잖아요. 와우, 이건 진짜 심각한데요? 이런 상황에서 집값이 오르길 기대한다? 이건 좀 어렵겠네요, 확실히. 바로 그 점입니다. 소득이 늘지 않으니까 당연히 소비가 위축되고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감, 희망 이런 것도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에 더해서 인구가 줄고 고령화가 심화되니까 경제 침체의 늪이 더 깊어지는 악순환에 빠진 거죠. 아, 그러니까 인구 문제는 이 침체를 시작시킨 방아쇠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장 엔진 상실이라는 더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이미 시작된 침체를 더 빠르고 더 깊게 만든 가속 페달 역할을 했다는 해석입니다. 엔진이 꺼지니까 차가 멈추고 거기에 내리막길까지 만난 셈이네요. 그렇죠. 성장 동력이 꺼지니까 그 대단했던 도쿄조차 예전처럼 사람들을 막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힘, 그 매력을 잃어버린 거죠. 그렇군요. 인구 문제 뒤에 숨어있던 산업 엔진의 문제를 딱 짚어내는 아주 예리한 분석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국으로 넘어가 볼까요? 한국은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 이렇게 분석했죠? 네, 한국은 지난 20년간 그 산업 엔진이 정말 아주 뜨겁게, 격렬하게 돌아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격렬하게. 어떤 산업들이었죠? 대표적으로 반도체가 있겠고요. 그 외에도 IT, 디스플레이, 그리고 또 최근에는 바이오, 배터리, K 콘텐츠 산업까지 글로벌 시장에서 먹히는 그런 고부가가치 산업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면서 한국 경제의 그 압축 성장을 이끌었죠. 그 덕분에 소득도 엄청나게 늘었고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글로벌 가처분 소득 증가율 그래프, 거기서 한국이 지난 20년간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한 게 바로 그 증거입니다. 어마어마한 부와 또 양질의 일자리가 바로 이 산업들을 중심으로 막 만들어졌고 이게 바로 한국의 성공 사이클을 돌린 핵심 동력이었던 거죠. 네, 성공 사이클이 막 돌아갔는데 근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긴 거죠. 맞습니다. 이 강력한 산업 엔진 그리고 거기서 나온 막대한 부가 거의 다 수도권에 집중됐다는 점이 이게 문제인 거죠. 자료에서 대한민국 인구 절반이 사는 수도권이 인재와 자본을 그냥 빨아들이는 블랙홀 같다고 표현했던데 와, 이 표현이 정말 강렬하게 와닿더라고요. 네, 그 지점이 바로 한국의 특수성이자 또 큰 숙제인 겁니다. 고부가가치 산업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좋은 일자리들이 압도적으로 수도권, 특히 서울과 그 주변에 다 몰려 있잖아요. 그렇죠. 거의 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더 나은 기회를 찾아서 어쩔 수 없이 수도권으로 몰려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공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높은 소득을 가진 사람들이 몰려와서 경쟁적으로 집을 사려고 하니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극심해질 수밖에 없었겠죠. 결국 서울과 수도권 집값 폭등. 이게 그냥 단순히 투기나 정책 실패라기보다는 이 성공 사이클이 너무 과도하게 한 지역에 몰리면서 나타난 어떻게 보면 좀 필연적인 결과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이 자료의 분석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높은 소득 증가에 더해서 앞으로 자산 가치가 더 오를 거라는 기대감까지 막 합쳐지면서 주택 가격이 그야말로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이게 또 자산 격차를 더 벌리는 결과로 이어진 거죠. 근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엄청난 양극화가 같이 왔다는 거잖아요.
네, 그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분명 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소득도 늘고 경제도 성장했어요. 근데 그 열매가 수도권에만 너무 집중되다 보니까 지방은 오히려 소외감을 느끼고 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그 평균 소득 수치랑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삶 사이의 그 간극, 괴리가 너무 커졌다는 분석. 이거 정말 공감되더라고요. 평균의 함정이라고 해야 할까요? 정확합니다. 산업과 소득의 혜택이 특정 지역 또 특정 계층에 너무 편중되면서 오히려 사회 전체의 활력을 갉아먹을 수도 있다 이런 경고이기도 하고요. 성공 사이클이 돌고는 있는데 그 뜨거운 열기가 전국으로 이렇게 쫙 퍼져나가질 못하고 수도권이라는 어떤 용광로 안에서만 너무 뜨겁게 맴돌고 있는 그런 형국인 거죠. 정리를 좀 해보면요. 일본하고 한국, 주택시장만 딱 보면 완전히 정반대 모습 같은데 그 근본 원인을 파고 들어가면 결국 산업 엔진의 상태 차이로 설명이 된다는 거네요. 네, 일본은 엔진이 식어버린 게 문제고 한국은 엔진이 너무 과열돼서 특정 부위만 너무 뜨거워지는 게 문제고. 네, 아주 정확하게 요약하셨습니다. 두 나라 다 저출산이다, 고령화다 이런 인구 구조 변화라는 숙제는 똑같이 안고 있어요. 하지만 주택 시장의 운명을 가른 결정적인 차이는 결국 그 시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냈는가, 그리고 그 힘을 계속 유지시켰는가, 여기에 있었다는 것이 이 자료가 던지는 핵심적인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단순히 집값을 잡겠다고 금리만 올리고 내리고 공급만 늘리고 줄이고 이런 걸로는 해결이 안 되는 훨씬 더 근본적인 차원의 문제가 얽혀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훨씬 더 큰 그림을 봐야 하는 거죠. 일부는 그럼 식어버린 엔진을 어떻게 다시 점화시킬 것인가? 이게 숙제일 거고 한국은 이 과열된 엔진의 열기를 어떻게 전국으로 좀 골고루 잘 퍼뜨릴 것인가? 이게 숙제겠네요. 각자에게 주어진 과제가 달라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풀어야 할 숙제 방향이 다른 거죠. 오늘 저희는 한국과의 산업 경쟁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게 어떻게 도시의 운명을 바꾸고 사람들의 소득을 변화시키고 결국 우리가 사는 집의 가격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한국과 일본의 사례를 통해 아주 깊숙이 들여다봤습니다. 역시 핵심 열쇠는 산업 엔진이었네요. 네, 오늘 살펴본 이 분석들이 여러분께서 주택시장이나 우리 경제를 바라보실 때 시야를 좀 더 넓히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냥 단순히 인구 변화나 금리 같은 지표만 보실 게 아니라 우리 경제를 실제로 이끌어가는 그 산업의 건강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이다, 친환경 에너지다, 또 우주산업이다. 이런 새로운 기술 혁신들이 더 빨라질 텐데요. 네, 정말 큰 변화들이죠. 이런 거대한 변화가 앞으로 한국과 일본의 산업 엔진, 그리고 주택 시장에는 각각 어떤 새로운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또 한국 사회의 정말 오래된 숙제죠. 이 수도권 집중과 양극화 문제. 이걸 좀 완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강력한 엔진의 열기를 어떻게 더 현명하게 활용하고 또 재분배할 수 있을까요?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